안녕하십니까. 심리대 R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04화 보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실은 준비를 딱히 하진 않았어. 카메라 앞에 앉는 게 준비죠 뭐. 밥 먹고 어서 앉아있는 거. 104화의 시작은 짝피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피구라는 말에 이제 이거 체육인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영자씨가 옥순씨를 슬쩍 견제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옥순씨는 바로 나 운동 안 했어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 특유의 상대의 정서적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 웃음을 웃죠. 여기서 막 정색하고 뭐 그런 게 무슨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말해요? 막 그렇지 않고 이제 옥순씨는 아니야 나 운동 안 했어라고 그냥 자기 그냥 살짝 낮추면서 그냥 부드럽게 분위기를 넘어가죠. 이제 영자 씨도 이제 옥순씨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까 이제 또 너무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사람 다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어떤 독립적인 마음, 뭐 독립과 자립의 상징이라고 이번 옥순 씨는 명칭이 돼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옥순 씨가 더 강하죠. 영자 씨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사람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디스크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영자 씨가 나서고 막 그런 성격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정형, 주인공보다는 조연의 역할, 그리고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단점으로는 압박에 약한 것, 장점으로는 뭐 사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모로 그거에 파생되는 좋은 인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뭐 다른 유형의 인성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영자 씨가 사회 활동도 하고 남 앞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주도적인 성향의 그 디스크몽에서는 아이 성향도 보이긴 하죠. 남 앞에서 강의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사회적인 영자 씨는 영향력 있는, 내가 좀 주도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사회적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영자 씨의 내면은 살짝 한 발짝 빠져서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옥순 씨는 오히려 물론 뭐 사람도 잘 대하고 이런 사회적 지능도 뛰어나신 분인데 기본적으로 일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옥순 씨의 내면에는 저런 어떤 주도적인, 딱 주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건 이날의 미션은 짝피구였습니다. 영자 씨의 제안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피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위의 영호님이 떠오릅니다. 피구왕 영호 씨가 떠오르고요. 왜냐면 이제 나는 솔로 분석 처음 했던 게 국이었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인상 깊었던 분 중에 하나잖아요. 광수 씨의 삼각관계 서사 주변에는 영호 씨도 존재했었죠. 룰이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남자가 뒤에 서고 손을 놓치면 안 되고 공을 남자가 맞으면 탈락이에요. 여자가 공격을 하고 남자는 피하기만 하는 거죠. 잡은 상태에서. 그래서 영철 씨는 순자 씨 뒤로 가고 옥순 씨와 영식 씨가 같이 또 팀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오늘 랜덤 데이트, 그 전에 영숙 씨가 만든 랜덤 데이트와 비슷한 짝이 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팀이 짜여진 데에는 영철 씨와 광수 씨 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자 함이 아닌가. 옥순 씨가 열심히 할 거야, 기도 좀 해. 그랬더니 영식이가 진짜 기도해. 공이 딱 주어지자마자 첫 번째로 달려나가서 공을 쥔 사람은 영숙 씨. 옥순 씨도 달려나갔지만 한 발 느렸죠. 상철 씨와 영숙 씨가 팀이었는데 문제는 저렇게 하고 이제 바로 공격당해서 탈락을 해버리죠. 물론 뭐 손발이 좀 안 맞은 거 있지만 영숙 씨 입장에서는 상철 씨를 보호하면서 이런 적극성을 띄었어야 되는데 영숙 씨가 이제 너무 공만 보고 가기도 했고, 그리고 정숙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를 하면서 영숙 씨가 이제 뒷걸음질을 치다가 상철 씨와 발이 안 맞는 바람에 상철 씨가 넘어지면서 손이 풀려버리죠. 그래서 영숙 씨는 야 하고 딱 상대한테 뭐라고 하죠. 근데 보면 이제 옥순 씨 같은 경우는 손을 올려가지고 뒤에 공을 안 맞게 시도를 하려고 하거나, 뭐 순자 씨 같은 경우는 뒤에 손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서 뛰거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영숙 씨는 일단 나와 공, 이게 딱 꽂히시더라고요. 팀을 케어하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될 게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피지 않는 거. 약간 그 가족이나 조직 생활에서 뭔가 조금 더 그 주변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물론 이걸로 뭐 인생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랬다면 조금 더 생존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정숙 씨가 달려드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이제 겁이 나서 그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게 당연한데, 가족이나 부부 생활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보고 뛰다가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호해야 될 거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탓하고, 이제 공부하라는 뭐 부모님한테 신경질 내는 아이들 같은 마음.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정숙 씨가 공을 잡으면서 공을 놓질 않아요. 그 틈을 타고 공을 뺏으려고 하는 옥순 씨와 순자 씨. 옥순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을 뺏으려고 하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영자 씨.
영자 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안정형이랑 이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보다는 사람 중심이니까 어떤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참전해서 공 하나에 꽂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옥순 씨. 그리고 정숙 씨는 어떤 차가운 열정, 강단 있는 사람, 일이 맡겨졌을 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사람. 그게 정숙 씨의 또 매력이잖아요. 그러면서 공이 터져버려요. 그리고 터져버린 공을 보면서 이제 박수를 치는 영호 씨. 그거를 귀신같이 또 캐치해가지고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정숙 씨의 전략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금을 밟으면서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내가 공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도망갈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손을 놓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게 정숙 씨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공을 던지는 순간 뭐 상대를 아웃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을 받으면서 내가 또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을 최대한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지치고 떨어지길 바라는 뭐 가장 확실한 순간이 오면 뭐 내가 떨어뜨릴 수 있는 입장도 되고 그리고 정숙 씨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그 의욕적으로 해서 그렇지 막 운동신경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높은 순위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영숙 씨 뭐 떨어지긴 했지만 영숙, 순자, 현숙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꾸준히 또 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운동신경으로 붙으면은 내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이런 걸 참 재밌어요. 즐거워해. 목표의식이 있던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에요. 승부욕 있고. 피구왕 영호가 정확히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정숙 씨는 영호 씨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영호 씨가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니까 스스로가 자꾸 어떤 마음이 더 가는 걸 잡잖아요. 내가 마음이 좀 안 커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현숙 씨가 정숙 씨한테 영호 씨가 좋아하는 건 저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안 커졌었고 그리고 정숙 씨가 영호 씨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마음이 가는 거를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숙 씨는 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했잖아요. 3대1 데이트 테스트 갔었고 오늘 데이트도 이제 신청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영호 씨가 너무 안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영호 씨는 기본적으로 좀 어리고 좀 리액션이 많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친한 동생의 영향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은 정숙 씨 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은 그냥 아이 같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정숙 씨가 딱 확신을 갖고 영호 씨를 끌고 가면 두 사람은 분명히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보완이 되는 사람이라고는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정숙 씨가 이런 확실하지 않은 목표 대상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하기에는 정숙 씨는 어쨌건 나와 상대가 서로 좋아하는 그런 게 연애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숙 씨의 생각이죠.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고. 피구왕 영화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영호 씨는 상대의 마음을 확신하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정숙 씨는 내 마음을 확신하고 움직이긴 했는데 그 마음을 외면해버리고 있어. 상대가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실은 그러니까 둘 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죠. 그래서 정숙 씨의 등을 잡고 있었던 영숙 씨가 인터뷰로 살기 위해서 붙어 있었다. 놓치면 죽일 것 같았다고. 이게 결국 제작진에서 공을 너무 오래 주고 있으니까 왜 안 던지냐고. 영수 씨도 불만을 토해요. 우리 팀이지만 이거 안 던진다. 게임 안 끝난다.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을 뿐. 그러면서 이제 정숙 씨는 다시 또 게임에 또 집중합니다. 30초 룰이어서 던지긴 하지만 이제 또 금을 밟은 거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니 금 밟으면 탈락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금 밖으로 나가야 탈락인가? 금 밟아도 된다는 거예요? 라고 다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정숙 씨는 룰을 중요시 생각하죠. 어쨌든 할 땐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영수 씨가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릴 셈이야. 이거랑 뭐 결국 악당이 승리한다 이런 것처럼 뭐 드립이죠. 이걸로 농담을 한 거지. 정숙 씨가 뭐 진짜로 악당 같은 일을 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숙 씨의 이런 할 땐 한다. 어쨌든 게임이지만 게임에도 최선을 다한다. 뭔가 관계나 나의 이미지보다 어쨌건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옥순 씨가 태도나 이렇게 막 리액션 같은 거를 밝게 해서 그렇지 옥순 씨도 성격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숙 씨가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격의 사람, 이런 태도를 그러면 이성은 어떻게 보느냐. 좀 김 빠지는 대답이지만 호불호가 갈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호 씨도 이런 분을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 씨나 영철 씨는 확실히 정숙 씨의 저런 태도를 이성적으로 호감 있어 생각하지 않죠. 내가 저런 태도를 봤을 때 이성적, 나의 이제 이성 관계로서의 어떤 저런 모습을 보면 점수를 깎죠. 영호 씨는 그분에서 점수를 올리고, 아마 광수 씨도 처음에 정숙 씨와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이랬다가 어느 정도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 점수를 더 높게 점수가 높아졌을 거예요. 지금 무슨 차이예요? 영수나 영철에게 연애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연애야. 책임감 자체는 되게 좋은 건데, 물론 뭐 광수가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영수 씨와 영철 씨는 내가 남자로서 이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똑같이 독립적인 어른 대 어른으로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가는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어른이고 이 사람은 내가 보살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숙 씨의 이런 행동이 불편하지. 이게 이제 제가 진짜 따끈따끈하게 분석했던 그 2억 9천이라는 예능이, 그 서바이벌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부부들의 그런 모습을 봐도 각각 이런 식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유욕이 강하거나 아니면 수직적인 가족 관계에 익숙한 부모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 돼 혹은 여자는 이래야 되는 원형이 강한 사람이 맺어진 부부의 모습과 그냥 부부가 뭐 친구처럼 아니면 뭐 그때그때 서로가 잘하는 거 하고 어떤 의지하고 그러면서 맺어진 부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서로가 맞춰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쉽게 섞이진 않아. 그러니까 영수 씨와 정숙 씨는 애초에 서로를 이성으로 보질 않아요. 영철 씨도 정숙 씨를 이성으로 안 보잖아요. 이 외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숙 씨도 영수 씨나 영철 씨가 남자로 안 보여. 물론 뭐 영호 씨라는 워낙 강력한 그런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성향적으로도 만났을 때 맞지가 않아요. 영수, 영철과 정숙은. 그래서 영수 씨는 지금 이 정숙 씨의 행동이 빌런처럼 보이는 거야.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릴 거냐? 악당은 이긴다? 물론 되게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다. 그런 농담이 내는 것도. 역시나 이제 영수 씨는 유쾌한, 그런 분이라는 건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저런 영수 씨와 영철 씨가 정숙 씨를 향한 그런 드립들은, 아, 이 두 사람은 정숙 씨를 이성으로 안 보고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성향상, 아, 저 두 사람은 정숙 씨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성적인 매력도가 낮아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성적으로 어필을 할 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알 수 있으면 그걸 맞출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굳이 맞춰가면서 상대에게 이성적 매력을 어필했을 때 그게 좋으냐? 그건 아니지. 왜냐면 내가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힘들거든. 영수 씨는 이거 진다고 우리 안 죽는다고. 하지만 정숙 씨는 게임을 한 이상 죽기 살기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 씨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되게 다시 봤어요. 어쨌건 전략적으로 다른 팀들을 좀 지치게 하려는 정숙 씨의 전략과 조금 차이가, 순자 씨는 어쨌건 자기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자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 사람 내면에 헌신적인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좀 싫은 거를 잘 티를 안 내고 그냥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순자 씨 삶에서 순자 씨에게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아니지. 세상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거든.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이 정도는 알아듣겠지라고 생각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성의 마음을 막 쥐락펴락하고 어장관리도 하고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외모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이런 리액션도 워낙 좋고 막 이러니까. 근데 실제 순자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사람한테 되게 헌신적이고 눈치가 빠르면서도 헌신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피고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터 나오는 그런 순자 씨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특히나 이번에 남자 숙소 와가지고 아침밥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조금 손해 봐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숙 씨가 마지막까지 분발을 해가지고 영철 씨를 떨어뜨리면서 정숙 씨, 영수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획득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뒤에서 영수 씨가 슈퍼데이트권이 있어가지고 순자 씨한테 슈퍼데이트를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영수 씨가 슈퍼데이트권 언제 땄지? 이 생각을 했어. 생각해보면 여기서 같이 땄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정숙 씨의 약간 동무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영수 씨가 뭘 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나죠. 그랬었어요. 현실은 악당이 이기기 마련이야. 그리고 좀 정숙 씨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민망하다고.
그리고 게임이 다 끝났는데도 영수 씨는 손을 못 놓고 있어요. 영우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마르고 조용한 분인데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피구할 때 이런 의외의 승부욕, 좀 색다른 매력을 발견했다. 피직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영자 씨가 우리 다 같이 이제 부부가 돼서 10년 후에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서 이제 이비수가 되진 않겠네요. 여기서 한 커플이 결혼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뭐 한 커플 정도 더 결혼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좀 너무나 희박한 확률이고 지금 결혼한 항상과 나머지 10명이 자기의 배우자랑 함께 피고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재밌긴 하네요. 영자 씨는 확실히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 생각해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영자 씨가 기본적으로 영자 씨의 기본적 정서에는 외로움이 깔려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영호 씨는 승부욕 짱이라고 갑이라고 이러면서 영호 씨는 정숙 씨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근데 영철 씨는 눈빛을 봤어야 해. 그게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게임 자체도 재밌었고 영철 씨가 뭐 정숙 씨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나는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거가 확실히 느껴지죠. 그러니까 정숙 씨의 저런 태도를 보고 저기에서 재밌네.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실은 영호 씨와 광수 씨인데 광수 씨는 이미 옥순 씨와 너무 많은 진전이 돼버렸죠. 그리고 정숙 씨가 광수 씨 같은 분을 원하진 않죠. 정숙 씨는 조금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사람을 원하지. 일상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영호 씨와 정숙 씨 사이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영호 씨는 너무 실은 자신감이 없어.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영호 씨에 대해서 어떤 프로파일을 하면서 영호 씨가 지금 현재 많이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기존에도 영호 씨가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나대고 그런 성격의 사람도 아닌 뿐더러 그래서 영호 씨는 정숙 씨가 나에게 다가와주니 고맙고 그리고 이 관계를 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영호 씨는 머리로 이 사람 너무 좋다. 이 사람이랑 사귀어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가슴이 가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건 뭐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숙 씨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안 움직여. 영호 씨가 너무 표현이 없거든. 조금 소극적이거든. 근데 영호 씨는 내가 자신감 있게 막 했을 때 상대가 뭐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 씨는 영호 씨대로 내가 막 나서서 막 상대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정숙 씨는 지금 외모로도 너무 영호 씨가 괜찮아. 그리고 3대1 데이트에서 이렇게 막 의자왕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정숙 씨는 지금 영호 씨 앞에서 살짝 주눅드는 마음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드니까 당연히 그렇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살짝 그런 마음이 생겨. 근데 정숙 씨는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현숙 씨도 영호는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현숙한테는 좋아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정숙 씨가 느낄 수 있게 표현을 잘 안 했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보면 정숙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할 만해요. 영호 씨는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당신 멋있어요. 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데 정숙 씨가 듣기에는 이 사람 뭐야? 살짝 매기는데?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는 멘트들을 좀 했어요. 그 장면을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뭐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런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모아서 한번 볼게요. 그 안에서 일단 영수 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영우 씨와 정숙 씨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정숙 씨가 영우 씨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주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말에 막 아이같이 리액션 해주고 자기 동생처럼 친동생이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편안하지.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영우 씨도 상대에 따라서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우 씨가 만약 정숙 씨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그래서 막 이렇게 상대를 웃겨주려고 하고 농담도 하고 뭐 몸개그를 하려면 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정숙 씨가 리액션을 하고 그런 거에서 또 영우 씨가 어떤 마음의 보상을 얻고 이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잘 흘러가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있냐면 정숙 씨 입장에선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리액션보다 영우 씨가 좋아서 훨씬 더 큰 리액션을 한다고 해도 영우 씨가 느끼기에 그 리액션은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장 여기서도 뭐 영숙 씨나 옥순 씨가 하는 리액션보다 정숙 씨의 리액션은 당연히 작죠. 영우 씨의 동생이 보여주는 그 리액션보다 훨씬 더 작겠죠. 그 어린 동생이라면 지금 뭐 낙엽만 떨어져도 웃는 나이 아닌가? 왼팔에 흑염룡이 자라는 나이인가? 어쨌건 뭐 오빠가 영우 씨 같은 사람이면은 되게 좋죠. 신날 것 같아.
근데 이제 정숙 씨는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영호 씨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약간 재미가 없나?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매너 있게 행동해야겠다. 이러면서 영호 씨는 영호 씨대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평소에 하던 그렇게 막 내려놓고 하는 그런 개그가 잘 안 나와. 정숙 씨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확신을 안 주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차라리 숙소 생활이 아니었다면 근데 또 물론 숙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알아본 면도 있긴 하겠지만 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메뉴를 주문한 거는 영호 씨, 알리오 올리오. 그래서 살짝 매콤해서 해장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 전날 술들을 꽤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정숙 씨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영호 씨가 저 숙취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개그 센스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숙 씨가 주문할 때도 그냥 저도요 이게 아니라 알리올리오 하나랑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주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것도 물론 뭐 편집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 그리고 뭐 상대한테 뭐 이거 뭐 물어보거나 어떻게 상대한테 맡기지 않고 바로 딱 자기가 주문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호 씨가 보기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강단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게 영호 씨 입장에서는 되게 칭찬이거든. 영호 씨 입장에서는 진짜 멋있어요, 당신. 그래서 영호 씨는 이 사람에게 그걸 매력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강단이 있고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칭찬이 아니라 지적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약간 선머슴 스타일이야. 여성인데. 그런데 딴 사람이 약간 여전사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여전사 같다고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멋있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들, 약간 여성스럽지 않은 모습들에 좀 컴플렉스가 있는 입장이었다면 그래서 평소에 강한 느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싫고 오히려 나도 좀 공주 드레스 입고 샤방샤방한 걸 입고 싶은데 안 어울려서 못 입었던 거야. 그런데 상대가 이제 그렇게 여전사 같아요라고 예를 들어서 칭찬을 했어. 진심 어린 칭찬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 처음 봐서 그런 말을 했어도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는 아 뭐야 맥이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정숙 씨가 뭐야 맥이나? 까지는 아닌데 이게 지금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칭찬했다고 받아들이진 않는 거지. 아, 사람 대 사람으로 멋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없나? 그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이유도 정숙 씨가 영호 씨에 대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거든. 그 이상으로 좋아해 주길 바라고. 그런데 영호 씨의 말을 듣고 정숙 씨의 해석으로는 아,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정숙 씨가 자꾸 마음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자꾸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커지지 않았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게 상대가 마음이 커지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마음이 커지지 않았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거를 스스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뭔가 이 마음이 확인돼서 이 물꼬가 탁 터지면 굉장히 잘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나는 솔로 이 4박 5일이죠. 이 4박 5일 동안 그런 이벤트가 가능하겠는가. 되기만 하면 두 사람은 나쁘지 않은 결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 상당히 좀 응원하는 매칭이기도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은 좀 운명의 장난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저요? 웃고 어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칭찬받아서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그러요 이런 느낌인데 좋은 표현으로 그냥 저요? 어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칭찬이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죠.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가 이뻐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물론 묻는 사람도 있지. 근데 정숙 씨는 이제 그렇게 묻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 이성적 매력을 이성에게 칭찬하는 매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지금. 그래서 방금 주문할 때요? 강단 있게 주문했나? 영호 씨는 이제 강단 있는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서 영호 씨가 뒤에 한마디만 좀 덧붙여줬으면 정숙 씨가 마음이 훨씬 더 녹았을 텐데 강단 있는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라던가.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영화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캐릭터를 어려서부터 항상 좋아했었는데 뭔가 그게 지금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나 봐요. 왜냐면 그렇게 물론 이게 영호 씨 입장에서는 되게 하지 못할 말이야. 왜냐면 영호 씨는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나 너 좋아해 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영호 씨 성격엔 좀 안 맞긴 한데 어쨌건 이런 정도 무언가 뒷받침되는 말이 있었으면 정숙 씨가 그렇구나 이게 칭찬이구나 이 사람은 칭찬의 뜻으로 했구나라는 걸 확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강단 있네 이것만으로는 뭔가 그 칭찬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지. 약간 돌려가기로 강단 있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회사 사내 회의에 등장해가지고 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입사원 관리하고 있는 대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리는 깜짝 놀라서 신입사원 보고 있고 거기 뭐 부장이나 과장이 대리나 이 사람한테 야, 쟤 강단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리가 이제, 저기 신입사원 누구씨, 그 회의에서는 말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 있네라는 표현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표현은 아니죠. 물론, 나도 이제 정숙 씨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다른 컨텐츠에서 말을 할 때, 이전에 분석을 할 때 강단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좋은 뜻으로 썼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는 그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용어인 건 사실이지. 어제 피고할 때 눈에 빨간불이 켜있던데? 이러면서. 영호 씨는 지금 정숙 씨가 그런 부분이 귀엽고 멋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농담을 하는 건데, 정숙 씨는 좀 민망하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신뢰가 쌓여있는 상황이라면 저런 부분에서도 뭐 놀려도 약간 놀리는 것처럼 말을 해도 뭐 받아치고 이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텐데, 정숙 씨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격식을 차리게 되지. 정숙 씨는 정숙 씨대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이제 우아하게 먹는다고. 근데 영호 씨가 이제 이럴 때도 그런 모습 이런 모습 다 잘 어울려서 참 어디에서도 자기 몫을 하는 사람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칭찬을 좀 이어서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영호 씨는 실은 정숙 씨를 계속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호 씨의 마음은 진짜 이 사람이 좋고 너무 좋은 면이 계속 보여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호 씨가 실은 더 어필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말로 담백하게 이 사람이 좋은 면이 자꾸 보이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숙 씨도 이 사람은 담백하게 저게 다 솔직하고 그 부분을 나에게 나의 좋은 면을 발견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영호 씨 입장에서는 다른 분의 리액션에 비해서 정숙 씨가 적고 정숙 씨가 보기에는 영호 씨의 이런 어필이 어떤 어필이라고 생각해보면 좀 적지. 근데 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필을 한 거고 정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액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이 지금 그 상대에 대해서 잘 몰라. 영호 씨가 감동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피고를 했던 게 나와 이렇게 나에게 실퍼됐던 걸 써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은 내가 너무 초반에 광탈해서 할 말은 없는데 내가 뽑혔어도 정숙 씨랑 했을 거예요. 라고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영호 씨가 이제 그런 또 캐릭터는 아니니까. 영호 씨가 자신감 있게 하고 약간 이런 능글맞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담백한 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겠지. 나는 이 솔로 나라에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막 데이트 신청했던 것도 되게 센스 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정숙 씨가 듣기에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대화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 좋아해서 대단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당신이 멋있어요. 당신이 매력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날 좋아해 주다니 그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다니 칭찬해. 약간 물론 영호 씨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수 씨가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내가 마음에 든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어필로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호 씨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호감에 가는 사람이 한 명으로 줄었다는 그 말에 그게 나였냐. 그러니까 정수 씨는 그렇다. 이제 이것도 정수 씨가 느끼기에는 내 마음을 또 어필을 한 거네. 불러낸 것도 센스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뭐 영호 씨를 불러온 거네. 피구를 이긴 것도 멋있다고는 하지만 그 강단 있다고도 했지만 그 다 너무 영호 씨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표현, 내 태도를 칭찬받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답답한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였어요? 라는 영호 씨의 질문에 정숙 씨가 약간 그래요라고 말하긴 그렇지. 그렇겠죠? 왜냐면 약간 민망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호 씨 같은 분하고 만나려면 그냥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구나. 속으로 막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영호 씨 외모에 말을 포장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런데 솔로다? 그럼 100% 바람둥이야. 뭐 100%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영호 씨 성격이 이렇게 담백하고 포장할 줄 모르고 약간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숙 씨가 느끼기에는 좀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지 않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영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또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게 실은 좋은 면이거든. 아니, 영호 씨 같은 이런 외모에 말을 그렇게 잘하고 마음을 막 그렇게 어필하고 마음을 막 포장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불안해서 어디다 내나. 그러면서 근데 나이 얘기가 나옵니다. 영호보다 이제 2살 연상이죠. 정숙 씨가. 그래서 이제 연하일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다. 근데 이게 영호 씨 입장에서는 연하일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어려 보였다. 그리고 영호 씨는 자기가 인터뷰에서 나는 연상이 좋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좀 나이가 실제로 자기보다 많다는 게 영호 씨 입장에서는 전혀 단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숙 씨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단점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어. 내가 지금 연하남한테 막 대시해가지고 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는 게 이러도 되나?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영호 씨는 그렇게 너무 어려 보였어요. 동안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동안이었어요. 라고 칭찬.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거든요. 영호 씨 입장에서는. 근데 정수 씨가 듣기에는 물론 완전히 이렇게 듣진 않았어요. 근데 어려 보였는데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좀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걸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해버릴 수가 있지. 정수 씨가 느끼기에. 왜냐면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는 그렇게 뭐 어쨌건 유리한 입장은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가 뭐 다른 기술에서도 봤잖아요. 무조건 연하만 찾는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지고대로 칭찬으로만 들리진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느 정도 좀 선을 긋고 있구나. 나한테 마음이 최소한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는 것만큼 있지는 않구나라고 정숙 씨는 또 오해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연하겠구나 이러면서 영호 씨도 저는 정숙님이 연하 같아 보였다. 20대겠구나. 이렇게 해서 20대겠구나 이 말 자체는 뭐 기분 좋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나이를 알고 나간 소개팅에서 완전 20대처럼 보여. 오늘 소개팅 잘못 나온 줄 알았네. 그래서 이런 말은 상대에게 그냥 순수한 칭찬으로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0대인 줄 알았네 라고 했다가 나이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나이를 말하는 입장에서는 날 어리게 봤다가 이제 나이 많은 걸 듣고 실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 씨가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는 거야. 약간 멋쩍은 웃음이 나오는 거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호 씨 입장에서는 완벽히 순수한 입장에 순수한 자기의 칭찬인데 이게 이제 말을 돌려서 하는 사람들의 멘트로 치면은 돌려가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좋네요. 하지만 표정은 바로 굳어. 그래서 저게 지금 정숙 씨가 내면이 완전히 지금 저 말을 좋게 듣진 않았구나. 그래서 또 등장할 때 봤는데 다 어리게 봤다 이러니까 이게 딱히 특별히 칭찬 같지도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숙 씨가 이 데이트를 끝나고 직장 동료랑 밥 먹다 온 느낌이라고 이 데이트를 평가해요. 말 가려가면서 말 예쁘게 하다 온 그냥 사회적 거리가 있는 그런 데이트 같았다. 이게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숙 씨는 혼자 제자리 걸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잘 관계가 진전이 되려면 서로의 표현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영호 씨나 정숙 씨나 서로가 상대에게 살짝 쫄아 있거든요. 이거를 영호 씨는 인정할 텐데 정숙 씨는 인정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영호 씨가 나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사회적 거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정숙 씨가 그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믿는 거를 또 스스로가 확실하게 또 믿어버리는 그렇다고 느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호 씨 같이 저런 좀 담백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인 사람을 만나려면 좀 너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여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상대가 이렇게 돌려가기를 하는 사람이고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고 속으로 다른 마음 품고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났어. 말을 포장이나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지. 그런 상처를 또 받다 보면 또 어느 순간부터는 저렇게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레 내가 피해버리지. 이 사람들 안 좋아하는구나. 어쨌건 영호 씨는 실은 좀 순수하고 담백한 그런 좋은 면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정숙 씨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좀 지켜봅시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두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또 따로 데이트를 했는데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다면. 근데 이제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하는 게 이번까지는 없었고 이제 곧 있을 테니까 영호 씨가 만약 근데 물론 영호 씨가 영숙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편안함을 느꼈을 수는 있어요. 영숙 씨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기보다는 좀 리액션도 좋고 재밌는 시간을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영호 씨가 어떤 얻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 영호 씨는 영호 씨대로 정숙 씨와의 시간에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내가 다가가는 거는 왜냐면 영호 씨도 좀 자신감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숙 씨를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영호 씨가 정숙 씨를 선택을 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더 신뢰가 올라가는 그게 가장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겠나. 근데 물론 뭐 솔로나라가 또 전부는 아니니까 좀 지켜봅시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 두 사람의 행보가 확실히 드러나겠죠. 영호 씨가 과연 정숙 씨를 택할지, 저는 정숙 씨를 택해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모르죠. 이 솔로 나라에서는 꼭 화면으로 보여지는 게 또 전부 다는 아니니까. 또 봅시다. 이번 회차에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영수 씨와 순자 씨 얘기도 있고, 광수 씨와 옥순 씨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차차, 차근차근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